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빔 트렌드와 앞으로 빔 시스템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여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레빗과 다이나모 빔을 비롯한 건축 관련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먼저 과연 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빔에 대해서 정리된 여러 종류의 정의나 개념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인데요. 그냥 제 나름대로 간단히 정의하자면 빔이라는 글자 자체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어이기 때문에 이름의 근거에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건물과 관련된 모든 디자인과 시스템 그리고 각 요소의 특징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빔이라는 것은 3D 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건축 설계와 시공 그리고 이후의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는 이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필요한 모든 관련된 데이터와 디자인, 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빔과 레빗과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빔은 일련의 전체 과정을 일컫는 말이고요. 레빗은 빔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빔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빔에 대한 트렌드를 간단히 단어로 요약하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효율성, 협업 아마도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건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을 비롯한 많은 산업 디자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원론적인 얘기는 뒤로 하고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단순히 건물이나 제품의 디자인이 디자이너의 의도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성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선정하고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디자인 과정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건물을 디자인할 때 건축가가 먼저 컨셉을 잡고 그 컨셉을 기준으로 매스부터 디자인을 시작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에너지나 환경 분석 등을 적용해서 가장 이상적인 건물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요즘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요구 조건이나 크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발주자의 요구 조건, 그리고 건물 대지의 환경 조건, 또 에너지 데이터 등의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해서 컴퓨터가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모든 종류의 매스 형태 대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건축가는 그 대안을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의 매스 옵션을 선택해서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대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컴퓨터가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든 대안을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요. 그 대안 중에 디자인과 효율성 등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선정하는 것은 바로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물 대지를 기준으로 채광만을 고려했을 때 생성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건물의 매스 형태와 이동성이나 효율성을 비롯한 다른 데이터를 우선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매스 형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은지는 건축가의 지식과 디자인 그리고 분석과 경험을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건축가가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좀 더 데이터에 근거해서 건축가의 디자인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이 견뎌야 하는 기본적인 외력이나 강도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먼저 여러 대안을 생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 디자이너가 데이터를 근거로 한 튼튼한 형태의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의도와 컨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고 최종적인 디자인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점점 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찾고 작업 시간을 어떻게 줄여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나타날 수 있는 실수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 등의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폴밋이라는 프로그램도 결국 이 선상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레빗을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이나모도 결국 이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각 단계별로 접목시키기도 하고요. 다이나모를 비롯한 프로그래밍 영역을 좀 더 많은 부분에 적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빗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히 작업 시간적인 개념만 놓고 본다면 CAD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프로젝트를 CAD에서 진행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레빗으로 진행하면 더 많은 프로젝트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빔 시스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또는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는 훨씬 프로젝트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레빗을 기본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워크플로나 프로그램과도 익숙해지시는 것이 앞으로 빔을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이것은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협동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빔 36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빔 360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처럼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모든 프로젝트 팀원들이 각 클라우드 폴더에서 실시간으로 작업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각 폴더나 정보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거나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빔 360에 대한 내용도 동영상을 통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사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빔 360를 얘기하지 않고는 빔 시스템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빔 360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각 회사의 네트워크 폴더에 있는 파일은 회사 밖에서는 접근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거나 힘든 점이 많지만 빔 360의 경우에는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 빔 360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폴더나 파일에 대한 권한을 프로젝트 관리자가 부여했을 때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의 빔 트렌드와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재 실무에서 느끼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언급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작업 방식이 대부분 위에 말씀드린 측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최근의 빔 트렌드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